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동명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었는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 시험에 실제로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그 적중 현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2번의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2학기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1학기 때와 비슷하게 객관식은 29문항, 그리고 주관식, 그러니까 서술형이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그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선생님이 한 2개 정도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꾸어 쓰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죠. 이 패러프레이징의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꾸어 쓰기, 패러프레이징은요, 똑같은 뜻을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동명여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어휘를 열심히 풀어서 어휘를 지나면 바로 나오는 교과서 문제가 바로 이 바꾸어 쓰기 패러프레이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예 문제 자체가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패러프레이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뒤에서도 보겠지만 모의고사 26번 같은 경우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내용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한 그 보기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intervening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했었던 표현이 보기항에 있었는데 그건 오답이었죠. 그렇죠? 시작 부분만 여러분들이 암기했었던 동일한 단어가 나왔지 뒷부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명여고 지금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이 엄청나게 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한 어휘사랑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자, 이번 시험도 특히나 뭐 지난 1학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 특히나 어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원래 1학기 때에도 여러분들이 외웠었던 그 수능 실전, 능률복화 수능 실전 편에서 이제 예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려웠죠. 근데 1학기 때에는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봤을 때에는 그 표시되어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뭐 앞, 뒤 아니면 짝을 이루는 그런 문장에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문장만 우리가 해석을 잘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말로 뜬금포로 여러분들이 예문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휘 보기양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학기 때만큼 그 외부 지문이 나와서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외부 지문은 없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1학기 시험에는 어휘에서 이제 외부 지문이 하나씩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지문은 없었으나 여전히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갔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봤었던 그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의 가장 커다란 특징 2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험에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는가, 그 적중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이게 적중된 거였어요? 좀 몰랐는데요. 선생님 이거 언제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말, 그쵸? 그리고 그게 시험에 이제 어떻게 적중이 되었는지 이제 실제 적중 2가지를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어요. 우리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5번, 듣기 5번의 문제를 읽는 순간 우리 백캠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싸 하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베이스 캠프 영어 시험 직전 날에는 선생님이 이제 직전 보충을 하잖아요. 직전 보충하면서 한 저녁 7시
7시 아니면 8시인데 이번에는 조금 늦어져서 9시 정도에 우리가 이제 모의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과 동일한 구성, 동일한 편집 혹은 뭐 동일한 문제 스타일을 제가 이제 선별해서 직접 제작해서 이 모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 시험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의 시험 날에 봤었던 그 듣기에서 우리가 5번이 똑같이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이 카를로스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학교를 빠져서 친구들이랑 놀았었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5번 듣기로 정확하게 실제 적중이 되었습니다. 보셨으면 아마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19번 어법입니다. 자, 19번 어법이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요. 자, consider 뒤에 투부정사가 와 있어서 이 consider 뒤에 투부정사 와 있는 이 부분을 틀렸어? 라고 골라낼 줄 알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야야야야야 우리 지금 consider를 비롯한 여러 다른 아이들은 뒤에 지금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 consider는 목적어로 ing를 쓰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이렇게 뒤에 ing를 쓰는 동사들 있잖아. 메가 펩시크 에다가 야 여기에다가 어떻게 시 하나 어디에다가 붙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뒤에다가 붙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메가펩시 크크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 그냥 메가펩시 크 뒤에 시 붙여가지고 메가펩시 크크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펩시 크크 동사가 뜨면 그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 아니라 항상 뭘 써야 된다? ing, 동명사를 써야 된다. 라는 거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번 어법. 지인쌤이 말했어요. 야, 메가펩시 그 뒤에 시 어떻게 붙일 방법 없니?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그 뒤에 하나씩 더 씁시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외우자.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consider 뒤에 ing를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붙어있는 어법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쵸? 같이 공부하고 이것을 기억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22번 삽입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요. 여러분들 이제 필기 노트를 펼쳐보시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필기 노트에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오른쪽 칸에다가 선생님이 이 글의 주제, 그 다음에 변형 포인트를 칸을 만들어뒀죠. 그쵸? 그 변형 포인트 한번 뒤져보세요. 선생님이 변형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야, 이 지문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놀이의 장점 3가지 앞에다가 띡띡띡 ABC까지 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띡띡띡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 for example이 뭐에 대한 예시인지 잘 알아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순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이제 22번 그 놀이의 3가지 기능에 관한 지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삽입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다. 그쵸? 그래서 이 social behaviors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예시가 바로 with others, for example 뒤에 나와 있었던 이 with others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cial behavior 뒤에 이 social behavior를 나타내는 예시로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또 다른 아이들은 리더를 따라가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 순서가 중요하지 놀이의 장점이 3가지가 나와 있고 그 장점에 해당되는 각각
각각의 예시가 이거였었지 라고 변형 포인트를 다시 한번 공부한 친구들 또한 역시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네 번째는요. 순서 문제로 바뀌어서 나온 문제였어요. 그쵸?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포유류에 있어서 이제 상호 호해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실험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야, 이거는 실험문이잖아. 그러니까 실험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험은 항상 실험의 과정을 잘 알아둬야 돼. 실험 과정이 꼴 이게 뭐예요? 실험의 순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상호 후에 선생님 어려워요 했었던 요 그 바나나 나오는 그 침팬지들의 어떤 그룹 내에서 이 상호 후의 개념을 설명하는 요거 설명하면서 선생님은 요거 실험문이니까 요거 순서, 실험의 과정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험 과정으로 딱 등장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빈칸이요. 26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필기 노트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하고 주제 적고 그 다음에 연계 포인트 자리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빈칸 이렇게 적어줬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야, 여기 빈칸 나올 수 있다. 반드시 암기해라. 여기 빈칸 나올 수 있어. 글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등장할 수 있다. 반드시 꼭 봐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칸이니까 주제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요거 이 글 전체의 주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쵸?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학습자는 그가 속한 그런 사회의 환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습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은 연결되어 있어 라는 내용을 아셨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빈칸이 이제 바꿔쓰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쵸? 바꿔쓰기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내가 암기하고 내가 여러분 복습한 그 단어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틀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꿔쓰기가 이제 동명여고의 강세인, 대세인 그러한 문제 유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1등급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학습 방법이고요. 자,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이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여러 함정 문제를 다 캐치할 수 있고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학원에서 짚어준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적중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말 직접 적중, 그쵸? 완전 직접 연계 수준으로 정확하게 적중이 되어 있는 문제만 제가 이제 추려서 선별을 해서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만 선별을 해서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놨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 뭐 어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간접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꽤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명여고 1학년 학교 내신 시험이 걱정이 되신다면 베이스 캠프에 오셔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적중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강사와 함께 수업을 받으시면 아마 두렵지 않고 막막하지 않게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기말고사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